주로 이진 분류 모델에서, 그러니까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예측하는 양성과 음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비교를 할 때, 그 모델들 간에 뭐 예를 들어서 KNN,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등등 다른 모델들을 비교를 할 때 그 무엇을 가지고서 그 좋은 모델,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 가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들을 훈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훈련된 모델들이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찾아보고 그 중에서 좋은 모델들을 선택을 하는 건데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분류 모델에서는 정확도가 높은 모델이 일단은 좋겠죠. 양성은 양성으로 잘 예측을 하고, 음성은 음성으로 잘 예측을 하는 것들이 좋은 모델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정답을 맞춘 것들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모델이에요. 음. 근데, 어, 이 false negative와 false positive는, 얘를 좋게 만들게 되면 얘가 나빠지게 되고, 얘를 좋게 만들게 되면 얘가 나빠지게 되고 서로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 그러니까 정밀도와 재현율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뭐 정밀도를 더 중요시할 거냐, 아니면 재현율을 더 중요시할 거냐, 이런 것들은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었고. 자, 여기 용어들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할게요. 음. 용어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음, 실제로 포지티브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거는 트루 포지티브. 앞에 추루냐, 폴스냐는 예측이 맞았느냐, 틀렸느냐가 추루냐, 폴스냐예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포지티브나 네거티브는 예측값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용어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트루 포지티브란 실제로 양성인 샘플들을 양성으로 정확하게 예측한 것들. 그 다음에 false negative란 실제로는 양성인데 음성으로 잘못 예측한 것들. 오탐이라고 그러죠, 오탐. 그 다음에 false positive는 실제로는 음성인데 양성이라고 잘못 예측한 것들. 그 다음에 true negative는 실제로 음성인 녀석들을 음성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것들. 이게 true negative의 의미죠. ROC 곡선은 무엇을 그린 거냐면 X축에는 false positive rate, FPR을 X축, 그 다음에 TPR, true positive rate를 Y축으로 해서 FPR과 TPR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ROC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X축 뭐라고 되어 있어요? false positive rate라고 되어 있죠. false positive rate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예. FPR을 X축, 그 다음에 Y축 뭐라고 되어 있어요? true positive rate. true positive의 rate를 Y축으로 갖다 놓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FPR이 뭐고, TPR이 뭔지를 그 정의를 잘 아셔야 돼요. FPR은 false positive rate인데 가짜 양성의 비율이에요. 가짜 양성의 비율이기 때문에 false positive를 여기죠. false positive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얘의 비율이 무엇이냐예요. 근데 분모가 뭐냐가 중요하겠죠. 분모가. 분모는 뭐냐면 중에서 실제로 음성인 샘플들 중에서 가짜 양성의 비율이에요. 분모가 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인데 실제로는 네거티브인데 폴스 포지티브라고 잘못 예측한 것들이 몇 개냐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그 공식을 그대로 쓴 거죠.
실제로 음성인 경우는 폴스 포지티브와 트루 네거티브가 있어요. 그죠? 이게 전체 음성 샘플. 그 중에서 오답. 얘가 오답이죠. 여기는 정답, 여기는 오답. 그 FP가 분자인 거예요. 이게 폴스 포지티브 레이트입니다. 가짜 양성 비율이란 가짜 양성 비율이란 실제로는 음성인데 잘못 예측한 것들의 폴스 포지티브들의 비율을 폴스 포지티브 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예요. 트루 포지티브. 트루 포지티브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죠? 진짜 양성들의 비율은 여기도 분모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양성인 샘플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이에요. 실제로 양성인 샘플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느냐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재현율이죠. 재현율입니다. 그러니까 Y축에다가 쓰는 게 뭐냐면 재현율이에요. 재현율. 재현율이 좋을수록 좋은 게 암 진단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재현율을 Y축에다 표현한 게 그게 그 ROC 곡선이에요. 근데 분모가 FPR이고요. 죄송합니다. X축이 FPR, Y축이 재현율이에요. TPR, 다른 말로 하면 재현율이에요. 재현. 그러니까 재현율을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재현율을 보겠다라고 한 게 ROC 그래프입니다. ROC 그래프. 자, 그런데 그, 밑에 제가 몇 가지 코멘트를 더 적어드렸는데, true negative rate, 진짜 음성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진짜 음성 비율. 진짜 음성 비율은, 여기에 정답 비율이에요. 여기 정답 비율. 요 정답 비율은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음성인 샘플들 중에서 하겠죠. 실제로 음성인 샘플들 중에서 정답이 얼마냐? 그죠? 실제로 양성인 샘플들 중에서 정답이 얼마냐? 이거는 재현율이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음성인 샘플들을 얼마나 음성이라고 잘 맞추느냐? 이거를 특이도라고 얘기합니다. 특이도. 음. 이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true 네거티브 레이트를 다른 말로는 특이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음성인 것들을 얼마나 음성이라고 잘 맞췄느냐라고 하는 게 특이도예요. 실제로 음성인 것들을 얼마나 잘 맞췄느냐가 특이도예요. 자, FPR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쓴 게 있어요. TNR 더하기 FPR은 1이다. 라고 쓴 거 있죠. 여기. TNR 더하기 FPR은 1이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FPR은 분모가 FP 플러스 TN, 분자가 FP. 그 다음에 true negative rate는 분모 똑같죠. 실제로 음성 샘플들이죠. 음성 샘플들 중에서 TN. 그럼 FPR하고 TNR하고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1이 되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어, 이거 어려운 수학 들어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어려운 수학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정의 그대로 보면은요. 펄스 포지티브 레이트란 실제로 음성인 샘플들 중에서 오답의 비율이고요. 트루 네거티브 레이트란
true 네거티브 레이트란 실제로 음성인 샘플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음성인 샘플들 중에서 오답, 실제로 음성인 샘플들 중에서 정답.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실제로 음성인 샘플들은 정답 아니면 오답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1이란 말이에요. 1. 이해되시죠? 그러면 TNR은 1 빼기 FPR이라고 쓸 수 있고 FPR은 1 빼기 TNR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X축이 X축이 FPR을 사용을 하는 건데 FPR을 사용하는 건데 이 FPR의 의미는 뭐냐면 특이도를 1에서 특이도를 빼준 값을 쓴 거다는 얘기예요. 1에서 특이도를 빼준 값을 X축으로. 그 다음에 Y축은 재현율로. 그러니까 Y축은 포지티브를 포지티브라고 잘 맞춘 것들. 그 다음에 X축은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라고 잘 맞춘 건데, 그거를 1에서 빼준 값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 ROC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요, 대부분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너무,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해놓군요. 여기 빠져 있네요. 이거 하나, 그냥 손으로 쓸게요. 여기는 추루, 네거티브죠. 추루, 네거티브. 대부분의 그래프들은 어떻게 나오냐. ROC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모델일수록, 그러니까 그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고요. 정확도가 좋고 재현율이 좋은 그런 모델들인 경우에 여기가 이쪽으로 그 모서리 쪽으로 가요. 모서리 쪽으로. 성능이 안 좋은 모델들은 약간 요런 모습을 갖게 되고요. 성능이 좋은 모델들은 점점 이런 모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이 좋은 모델이냐면 이 왼쪽 끝이 여기 모서리에 가까이 가 있으면 가까이 가 있을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때 이 곡선 아래쪽에 면적이 있죠. 어, 요 이거를 ROC 커브라고 얘기를 해요. 요걸 ROC 커브라고 얘기하는데 이 ROC 커브 아래쪽의 넓이, ROC 커브의 아래쪽의 넓이를 AUC라고 얘기를 합니다. AUC. AUC가 뭐의 약자냐면 Area Under Curve예요. Area Under Curve. Area Under Curve 말 그대로 그 해석하면 곡선의 곡선의 아래쪽 넓이란 뜻이잖아요. 곡선의 아래쪽 넓이. 정확도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AUC가 1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뭐 이런 것들을 각각 계산하지 않고요. 그냥 ROC 커브 하나 딱 그려가지고 AUC가 1에 가까운 모델 그러면 정확도도 좋고 정밀도도 좋은 모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비교하실 때 그 ROC 곡선 하나만 가지고서 어, ROC 곡선 하나만 가지고서 AUC가 1에 가까우냐 요거 하나만 보고서 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다른 모델에서도 AUC를 한번 그려볼게요. 음. false positive rate가 0일 때 true positive rate는 좋을 수밖에 가 얼마가 되느냐? 그 다음에 false positive rate가 1일 때
그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는 얼마가 되느냐. 요거를 그린 그래프가 ROC 커브예요. ROC 커브. 자, 그럼 이거랑 그 대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PR 커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PR 커브. PR 커브는 P가 프리시전이고요. R이 리컬이에요. 리컬. 어, 정밀도와 재현율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그린 그래프가 PR 커브예요. PR 커브. 같은 정확도에서 정밀도가 좋아지면 재현율 나빠진다 그랬죠. 반대로 재현율이 좋아지면 정밀도가 나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정밀도와 재현율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PR 커브에서는 재현율을 X축에다 갖다 놓습니다. ROC 커브에서는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니까 재현율을 Y축에다 갖다 놓는데 PR 커브에서는 재현율을 X축에다 갖다 넣어요. 그리고 Y축에 갖다 놓는 게 정밀도입니다. 정밀도.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리콜, 프리시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프리시전 리콜 커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리시전 리콜 커브. 프리시전 리콜 커브에서도요, 마찬가지로 프리시전 리콜 커브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일 때 이 곡선의 아래쪽 면적이 넓은 거를 좋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모델일수록 이런 모델에서 이런 모델로 바뀌게 돼요. 점점 이쪽 오른쪽 상단을 향해서 곡선이 움직이게 돼요. 나쁜 모델일수록 이런 모습을 갖게 되고요. 좋은 모델일수록 오른쪽 상단 끝으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의 면적을 AUC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프리시전 리콜 커브에서는 여기를 AP라고 불러요. AP. 근데 AP가 별게 아니고 곡선 아래쪽의 면적이에요. AP는 에버리지 프리시전 이런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 서로 구분을 좀 했어요. ROC 커브는 X축이 FPR이고 Y축이 TPR, 리콜이다, 재현율이다. 그다음에 PR 커브에서는 X축이 리콜이고 Y축이 프리시전, 정밀도다. 여기서 주요 관심사는 양성과 음성을 얼마나 잘 분류하느냐. PR 커브에서는 어, 포지티브를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 주로 ROC 커브는 양성과 음성이 비슷할 때 ROC 커브로 그 두 개를 모델들을 비교하시는 게 좋고요. 양성 데이터가 매우 적을 때 그때는 PR 커브를 이용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암 진단 데이터 보죠. 암 검사하러 갔을 때 암, 암과 암이 아닌 사람들이 5대5 아니면 뭐 4대6 이렇게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모델 성능을 비교하실 때 ROC 커브로 비교하시면 돼요. 그리고 ROC 커브의 아래쪽 면적이 넓은 게 더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ROC 커브에서, 죄송합니다. 암과 암이 아닌 거를 분류할 때 암인 데이터가 너무 적어요. 환자가 100명이 있는데 암인 환자들은 10명밖에 없고 암이 아닌 환자들은 90명이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암인 10명의 환자들을 암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좋겠죠. 그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불균형한 데이터에서는 PR 커브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균형한 데이터에서는요, ROC 커브가 굉장히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PR 커브는 굉장히 나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주로
주로 어떤 때 사용하냐면 이거 추천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어, 불균형한 데이터, 양성 데이터가 매우 적을 때는 PR 커브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ROC 커브의 모양이고요. ROC 커브는 좌상단 쪽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좋은 모델일수록 왼쪽 상단으로 움직여요. ROC 커브. 그 다음에 프리시전 리콜 커브는 좋은 모델일수록 오른쪽 상단, 우상단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요거 두 개 잘 비교해 주시고요. 비교해 주시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ROC 커브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에는 from estimator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ROC 커브 디스플레이 from estimator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이거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 에스티메이터가 뭐냐?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특성 배열은 뭐냐? 그리고 타겟 배열은 뭐냐? 요거 세 가지를 주시면 돼요. 훈련이 끝난 모델하고요. 훈련이 끝난 모델과 우리가 예측값을 찾기 위한 특성 그리고 비교할 실제값 이거를 주시면 이 from estimator라고 하는 from estimator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 이 모델을 가지고서 얘의 예측값을 찾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측 확률들을 찾는 거고요. 이 예측 확률들을 찾아서 그 실제값과 비교하면서 이 그래프를 그려줘요. 폴스 포지티브 레이트가 0에서부터 1까지 변할 때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는 어떻게 변하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그려줘요. 네. 마찬가지 방법으로 프리시전 리콜 그래프도요. 프리시전 리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클래스에서 from estimator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 주시면 되고 훈련이 끝난 모델, 특성 배열, 타겟 배열을 넘겨주시면 이런 그래프 그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요거 반올림한 값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곡선 아래쪽 면적들을 보시면 사실은 요만큼 여기 비어 있죠. 비어 있으니까 아래쪽 면적이 정확하게 1.0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0.99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올림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반올림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고요. 성능이 좀 안 좋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아래쪽의 넓이를 계산하면 뭐 예를 들면 0.9라든가 뭐 0.8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래쪽의 넓이가 좀 작게 나올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디센트리가 아니라 KNN 같은 경우에는 AUC도 1.0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AP도 1.0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적어도 훈련셋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KNN까지 살펴봤고요. 나머지 두 개는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해보자라고 했죠. 로지스틱 리그레션. 요거를 해보자라고 했었고요. 바로 만들게요. 파이프, 로지스틱. 그냥 로짓, 이렇게 할게요. 로짓, 이렇게 할게요. 로지스틱에서 틱까지 한 거예요. 자, 얘 파이프라인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객체 생성해 주고요. 스텝스. 여기서도 일단은 두 개만 할게요. 이렇게 두 개만 하고요. 첫 번째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넣어줄 거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객체 생성. 요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가 있어야 돼요. 분류기죠. 분류기니까 CLF,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아마 뭐 다른 것들은 뭐 그대로 놔두고요. 뭐 페널티라든가 뭐 이런 것, L2 규제 사용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규제 크기의 역수라 그랬죠. 규제 크기가 1.0이나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것들 그대로 다 놔두고 여기에서는 랜덤 스테이트 있죠. 랜덤 스테이트. 요것만 숫자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드시고요. 모델을 만드셨으면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로직, 점, 그리고 핏 이렇게 하시면 되고 훈련셋과 훈련셋은 똑같은 훈련셋을 사용을 할 거예요. Xtrain,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은 Ytrain 이거 사용할 거고요. 그럼 모델 훈련이 끝나죠. 모델 훈련이 끝났으니까 예측값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트레인 예측값들 찾을 수 있어요. 트레인 예측값들을 어떻게 찾냐면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프리딕트 요걸 호출하시면 되죠. 여기에 X 트레인을 주시면 돼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컨퓨전 매트릭스, 그리고 두 개의 곡선, ROC 곡선과 그 다음에 PR 곡선 두 가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셋만 할게요. 테스트셋은 비슷한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자, 트레인셋에서의 리포트를 보기 위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X는 X 트레인, 그 다음에 Y, 아니죠. 죄송합니다. 사용 방법이 여기서는 실제 값을 줘야 되죠. 실제 값은 yTrain. 그 다음에 예측 값을 줘야 되죠. 예측 값은 train predict. 이렇게 주시면 그 리포트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리포트 볼 수 있고요. 99%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정밀도, 재현율 이렇게 되죠. 정밀도, 재현율. 근데 여기가 0, 1 이렇게만 나오죠. 멜리그넌트, 그 다음에 비나인 이렇게 안 나오죠. 그거는 무엇으로 조절해 주시면 되냐면 타겟 네임스, 타겟 네임스라는 속성에다가 breast cancer, 타겟 네임스 요거를 써주시면 멜리그넌트가 170개, B9이 285개, 정밀도 멜리그넌트를 양성으로 했을 때 정밀도 제형률 B9을 양성을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요게 중요한 거죠.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170개의 양성인 샘플들을 170개의 양성인 샘플들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예측을 했느냐, 어, 얼마나 적게 틀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컴퓨전 매트릭스 훈련셋에서의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면은요, 컴퓨전 매트릭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 값은 y 트레인, 그 다음에 예측 값은 train predic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출력해 볼까요? train confusion matrix. 요렇게 여기서 4개, 여기서 1개 이렇게 틀렸군요. 4개, 1개 이렇게 틀렸습니다. KNN하고 잠깐 좀 비교를 해보시면 KNN은 3개, 9개 이렇게 틀렸죠. 3개, 9개 이렇게 틀렸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1개, 4개 이렇게 틀렸네요. 훨씬 좋은 성능이다라고 하는 거는 알겠죠. 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히트맵 그리시면 될 거고요. 히트맵 그리실 때 데이터는 트레인 컴퓨전 매트릭스. 일단 이것만 해도 그래프 나와요. PLT.show. 히트맵이 이렇게 나오죠. 색깔이 검은색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색깔로 사용하실 때가 CMAP. 파란색 계열로 숫자가 작은 부분은 흰색, 숫자가 진하면 파란색이 진해지니까. 이게 CMAP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지금 여기가 몇 개고 여기가 몇 개인지 숫자가 없죠. 그거를 애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애노테이션을 추르라고 주게 되면 숫자들이 보여요.
근데 여기는 한 개, 여기는 네 개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1.7 곱하기 10의 2승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170개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는 2.8 곱하기 10의 2승이라고 나옵니다. 280개란 얘기죠.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파라미터 중에서 FMT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점 2, G라고 되어 있어요. G. G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FMT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음, 어, 점 0, F. F는 숫자로 표시하겠다는 뜻이고요. 플롯, 실수 타입으로 표시하겠다는 얘기고, 점 0은 소수점 밑에 자릿수 없애버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수 자리만 표현해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166개, 여기 284개, 정확한 숫자들. 어차피 정수잖아요. 그죠? 정수니까 소수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166개고 284개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0101 이거는 틱 레이블이에요. 그래서 X 틱 레이블스 브레스트 캔서 타겟 네임스 마찬가지로 Y 틱 레이블스 브레스트 캔서 타겟 네임스 이렇게 하시면 네, 이것만 보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여기가 true 포지티브, false 네거티브, false 포지티브, true 네거티브. 그 숫자들을 표시한 겁니다. 누구를 포지티브로 했을 때, 암인 거를 포지티브로 했을 때, 암인 거를 포지티브로 했을 때. 되셨죠? 그래서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딱 비교해 보면, 요 컨퓨전 매트릭스하고요. 그 다음에 KNN에서의 요 컨퓨전 매트릭스를 딱 보면, 아, 여기 정확도가 더 좋아졌고, 그 다음에 오답률이 적어졌구나. 라고 하는 거를 딱 여기를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프 그려볼게요. ROC 커브입니다. ROC 커브는요, ROC 커브 디스플레이. ROC 커브 디스플레이 from estimator. 에스티메이터 얘부터 주시면 돼요. 얘는 넘기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얘는 값 안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요렇게 순서대로 넘기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스티메이터는 우리 파이프라인 중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사용한 거, 그 다음에 X는 X 트레인, 그 다음에 Y는 Y 트레인. 사실 이걸로 끝나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plt.show 요거 넣어주시면 이렇게 그래프만 딱 보여줍니다. 보시면 요렇게 그려져 있죠. 요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면적이 거의 1이에요. 요만큼의 약간의 그 오차가 있기는 있지만, 어, 거의 대부분 다 맞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좋은 모델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얘랑, 얘랑 모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기가 살짝 더 부드럽긴 하네요. 살짝 부드럽게 나오긴 했고. 근데 반올림돼서 그런데 아마도요, 틀린 개수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요 부분의 면적이 조금 더 클 거예요. KNN에서의 요 부분의 면적하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여기 빠져있는 부분, 이렇게 약간 계단식으로 빠져있는데 이 부분. 네, 아마 얘가 더 클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만들어 봤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만들어 봤고, 테스트 셋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SGD, 클래식, 파이어. 요거까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똑같이 할 거예요. 파이프라인 만들고, 그 다음에 예측값 찾고 컴퓨전 매트릭스 그려보고 그 다음에 ROC 곡선 그려보고 그 ROC가 아니라 PR 커브도 하나 그려볼까요? PR 커브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PR 커브는 Precision Recall Display.
프리시전 리콜 디스플레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rom estimator. 에스티메이터는 파이프 중에서 로직 사용한 거, X는 훈련셋, 그 다음에 Y는 훈련 레이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lt.show. 네, 그러면 이렇게 됐죠. 여기도 그 곡선 아래쪽의 면적은 에버리지 프리시전은 1.0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좋은 모델인 거예요. 다들 좋은 모델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GD 클래시파이어인데 여러분들 폴리노미얼까지 쓰셨어요? 아니면 폴리노미얼 안 쓰셨어요?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인데 일단은 폴리노미얼을 쓰지 말아 볼게요. 폴리노미얼 쓰지 않으면 파이프 SGD라고 할까요? 그러면 파이프라인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스텝스 이렇게 하시고 두 개 주시면 되죠. 스케일러를 주시면 되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CLF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SGD 클래시파이어. 확률을 계산하고 싶을 때는 로스 함수를 힌지라고 놔두시면 안 되고요. 무엇으로 하셔야 되냐면 로스 함수를 로그 로스로 변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파라미터들 보면은요. 페널티가 L2 이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비슷하죠. 근데 규제의 크기가 0.0001밖에 안 되죠. 아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규제의 크기가 1.0이었어요. 규제가 훨씬 커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그러니까 SGD 클래시파이어가 규제가 훨씬 적어요. 규제가 적다는 얘기는 과대적 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대적 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에 관련된 것들이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뭐 나머지는 다 디폴트 값으로 쓸게요. 일단은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랜덤 스테이트만 여기서 더 추가를 할까요? 여기다가 랜덤 스테이트 이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노미얼을 안 넣, 만약에 폴리노미얼을 넣는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넣어주는 게 좋을까요?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만약에 폴리노미얼을 넣겠다라고 하면 폴리노미얼을 먼저 넣는 게 좋아요? 스케일러를 먼저 넣는 게 좋아요? 폴리노미얼을 먼저 넣는 게 좋습니다. 폴리노미얼을 넣으면 2차항들이 생기잖아요. 2차항들이 생기면은 숫자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작은 숫자들은 더 작아질 거고, 큰 숫자들은 훨씬 더 커지겠죠. 그 녀석들을 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SGD한테 넘기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순서로 합니다. 고차항들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항들이 포함된 상태에서 모든 변수들을 스케일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머신러닝 모델한테 넘기는. 보통은 이런 순서로 해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피처스,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리고 그 클래시파이어. 이런 순서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파이프라인 만드실 때. 만약에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그 다음에 훈련시키면 되겠죠. 파이프, SGD를 훈련시키면 돼요. fit. 여기서 특성 배열은 X 트레인. 그 다음에 타겟 배열은 Y 트레인. 이죠. 이렇게 하면 훈련 끝. 훈련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확률적 경사하강법으로 확률들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선형회기식의 모델 파라미터들을 찾았다라는 얘기예요.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서 로지스틱 로스를 최적화해주는 여기 로스 이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로지스틱 로스.
로지스틱 로스를 최적화해주는 모델 파라미터들을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찾았다는 얘기예요. 개수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변수 자체가 30개가 있었죠. 그죠? 그 30개에 대한 모든 그 개수들을 다 찾을 거기 때문에 개수들의 개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자, 이제 예측값 바로 찾을게요. train 예측값. 예측값이 있어야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나 컨퓨전 매트릭스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파이프 sgd predict 여기다가 특성 배열만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예측값 찾았으니까 훈련셋의 리포트를 찾을 수 있어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Y축은 Y 트레인이 가지고 있고요. Y 예측값은 트레인 프리딕트가 가지고 있죠. 요거 출력해 보시면 돼요. 98%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에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비교해 보면 로지스틱 리그레션보다는 조금 안 좋네요. 그죠? 아마 틀린 개수가 한 개 정도가 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리고 여기 0, 1, 여기가 멜리그넌트죠. 98%, 98%, 98%, 99%, 99%, 99%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써주면 좋겠죠? 타겟 네임스, 이슈, 타겟. 그러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컨퓨전 매트릭스를 찾아보시면은요, 컨퓨전 매트릭스, 실제값, y 트레인, 그 다음에 예측값, 트레인, 프리딕트. 요거 프린트해 보시면 되고요. 3개하고 4개가 틀렸군요. 실제로 암인 샘플들을 암이 아니라고 잘못 예측한 게 4개. 실제로는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잘못 예측한 게 3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못됐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비슷한데 여기가 조금 더 늘었네요. 그죠? 폴스 포지티브가 늘었어요. 폴스 포지티브가 늘었어요. 폴스 네거티브 개수는 똑같죠. 폴스 네거티브 개수는 똑같고 폴스 포지티브 개수가 조금 더 늘어난 게 이게 SGD 클래시파이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비교하면 KNN과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그리고 SGD 클래시파이어 세 개만 비교해 보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지금까지는 제일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히트맵 그릴게요. 히트맵 데이터는 트레인 그 다음에 컬러맵 파란색 애노테이션 true 그 다음에 fmt f 0 그 다음에 xtick labels 여기에 브레스트 캔서의 타겟 네임 ytick labels 이것도 브레스트 캔서 타겟 네임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ROC 곡선 그려보시면은요. ROC 커브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from estimator 에스티메이터는 파이프 SGD 요거 사용하시면 되죠. X는 Xtrain Y는 Ytrain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요것도 반올림하면 거의 1.0 나올 거예요. 여기가 살짝 모양이 좀 다르긴 하죠. 여기가 이렇게 살짝 모양이 다르긴 합니다. ROC는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ROC는.
그 다음에 프리시전 리콜. 프리시전 리콜은 반대로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네. 그것도 그려보시면 precision, recall from estimator. 여기서 에스티메이터에는 훈련이 끝난 모델, 그 다음에 X는 특성 배열, 그리고 Y는 타겟 배열. 이렇게 두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리시면 반대로 이렇게 그려준다고 되어 있죠. 전부 다 곡선 아래쪽의 넓이들이 전부 다 1.0이어서 다 좋은 모델들이에요. 네, 크게 차이가 없는 모델들. 어, 그래서 뭐 한 가지 더 비교해 보자면 훈련이 되지 않은 데이터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훈련된 것만 잘 예측하는 게 아니라 훈련되지 않은 것들도 잘 예측해 주는 게 좋겠죠. 그 테스트 셋으로 마찬가지로 그 ROC 커브나 프리시전 리콜, PR 커브를 그려보시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진 분류에서 세 가지 모델을 비교하는 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할 시간 드렸고, 제가 같이 해봐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개념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고 계세요. ROC 커브. ROC 커브는 false positive rate가 X축, true positive rate가 Y축이다. true positive rate란 다른 말로는 재현율이다. 재현율. 그 다음에 true positive rate의 상대적인 개념이 true negative rate예요. true negative rate를 다른 말로는 특이도라고 얘기를 한다. 특이도. 어, ROC 커브에서 그려주는 내용은 어, 재현율이 Y축에 그려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축에는 1 빼기 특이도. 1 빼기 특이도가 X축에 그려지는 게 그게 ROC 커브예요. ROC 커브. 네, 요거를 써드린 이유는 요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요거 보여드리려고. X축이 의미하는 게 1 빼기 특이도를 의미를 하고 Y축이 의미하는 거는 재현율을 의미한다. 그게 ROC 커브다. ROC 커브다. 라고 하는 거고요. 프리시전 리콜은 이해하기 쉽죠. 프리시전, 정밀도, R, 리콜. 그래서 그 프리시전이 Y축, 리콜이 X축.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 둘 다 어떤 모델이 좋은 모델인지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건데 어떤 모델이 좋은 거냐면 곡선 아래쪽의 면적이 넓을 때가 좋은 모델이다. 지금 우리 세 가지 모델은 거의 성능이 사실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진 분류에서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ROC 커브나 프리시전 리콜 커브 같은 경우에는요, PR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진 분류에서만 쓸 수 있어요.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진 클래스에서는 양성과 음성이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다중 클래스에서 뭐 세토사, 볼시컬러, 버지니카 이런 게 누가 양성이고 누가 음성이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무조건 정확도가 좋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보통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